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머릿속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이렇게 하면 되는다고 바로 손이 움직이게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메뉴 어디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이 어떤 구조였는지 핵심만 뽑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제일 억울한 지출,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똑같이 매매해도 수수료 설정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구간이 있어서 그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 두고 그 조건에 맞을 때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도 시작할 수 있게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연습을 공짜로 해보는 느낌이라 초보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서 확인하죠? 싶으면 고정 댓글부터 먼저 열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감을 잡는 데는 이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또 레버리지를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달러라도 타이밍과 관리가 맞아떨어지면 몇백만 원 단위까지는 충분히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연습 겸 실전으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돌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2016년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보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쯤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테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볼게요.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 기준으로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숫자 자체가 체급이 다르죠. 여기까지 보시면 결론이 깔끔해집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라는 시장을 아예 무시하면 기회를 통째로 버리는 셈이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갈 때도 숏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세금 쪽도 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포인트죠.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쪽은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끼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세금 이슈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투자처로 코인을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은 몰라도 소액으로 승부 보는 분들은 이 기능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거래소를 제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거래소가 불리하면 출발부터 발목이 잡힙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이유가 아주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이 커지는 그림이 나오니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할수록 해외로 갈 유인이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따라오니 결국 심리적으로도 해외로 쏠리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정 댓글까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체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해볼게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레버리지랑 만나면 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사고 파는 그 순간에 22만 원이 증발하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벌기 전에 이미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커지면 그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단타는 특히 더요. 수익은 잘게 쪼개서 먹는데 수수료는 굵게 가져가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대형급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들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라고 안내되고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로 비교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급할 때 답답함이 갈립니다. 레버리지도 봐야 합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매매여도 레버리지가 높으면 전략폭이 넓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귀찮음을 크게 줄여줍니다. A 거래소가 도대체 어디냐?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만 딱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입니다. 먼저 용어를 아주 쉽게 잡아드릴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 같다에 베팅하며 매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에 베팅하며 하락에서 이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롱은 상승을 믿을 때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는지,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가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보곤 합니다. 이때는 롱 진입이 비교적 깔끔해질 때가 많습니다. 뉴스는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들어 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구간은 숏 쪽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꺾일 가능성이 커지니 숏 진입 근거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때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정말 큰 힌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고, 이걸로 과열인지 침체인지 감을 잡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에 정답을 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결정할 때 근거를 세워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감으로 던지는 매매는 오래 못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코인 단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은 보이는 대로 따라만 해도 최소한 왜 들어갔는지가 설명되는 매매로 바뀌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진짜 보기 좋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났다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고정 댓글 한 번만.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실수 안 하도록 현장에서 먹히는 내용만 골라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